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어가기. 오늘은 이순신,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웅 이순신 모르는 분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누구나 다 알죠. 먼저 우리 어릴 때 제 나이 정도 되는 세대, 쉽게 말하면 70대 정도 세대, 뭐 그 전 세대나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 고무줄놀이 많이 했어요. 그죠? 고무줄놀이 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제일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노래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혹시 제 나이 또래 되는 분이 이걸 보신다면 그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강산 침노하는 외정무리를 거북선 앞세우고 무찌르시니 이 나라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 우리도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지금도 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은 이 학생들 그거 하면 그 고무줄놀이 옛날 잘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도 나와서 그냥 뭐 이 학생들 그 참 머리를 팔랑거리면서 단발머리를 그걸 한 걸 참 아름답고 예뻤죠. 하면서 뭘 바랬습니까? 바란다기보다 남자들은 어떤 짓궂은 행동을 해요. 그거를 그냥 쫓아가서 고무줄을 끊기, 이런 노래를 하면서 자랐던 것이 이제 우리 세대인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단풍이 한창일 때, 그야말로 뭐 절정을 이루었을 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손이 있는데, 뭐 이름도 밝혔습니다. 이자, 제자, 웅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조금 벌었는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다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동창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나 뭐 있을 때마다 아주 그 크게 기부도 하고 또 편리도 봐주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아끼지 않고 물론 그 뭐 허비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친구가 이재용 그 동기가 이 단풍놀이 우리 한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아산 현충사도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 그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41명이 그걸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조경도 잘 돼 있고 아주 훌륭해요. 참 잘했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이런 성인을 미화하고 또 칭송하고 현양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돼요? 훌륭한 분을 현양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 이제 원래 있던 사당을 더 넓혀서 성역화해서 아주 훌륭한 곳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이순신 장군의 외가 변씨 집안들의 땅이었습니다. 변씨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서울에서보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걸 연습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순신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래 그 집안은 고려 때 이자, 돈자, 숫자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나타나서 중랑장을 지내는데, 그 뒤로 이양준 조산대부를 지냈습니다. 그 뒤로 고려 고정 때에 이소라는 사람이 통의대부, 지344 등을 역임해서 덕수부원군의 추원이 됐습니다. 추봉이 되었습니다. 추봉이란 말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봉호를 주는 겁니다. 덕수부원군.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의 첫 조부였던 이 이자, 돈자, 숫자라는 분을 시조로 모셔서 지금까지 이제 덕수 이 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관을 얘기할 때 그 본관, 우리나라 본관은 이지취성, 어느 땅을 가지고서 그 성을 택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지사성, 임금이 성씨나 뭘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땅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사성이란 말 알죠? 임금이 내린 성씨. 쉽게 하면
월남이 망하고, 월남 그때 이시왕조였습니다. 우리가처럼. 그 이시왕조가 그 공자가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어요. 피난을 왔어요. 왔는데 거기도 역시 무슨 본관을 내려줘요. 그래서 화산을 내려주고, 화산 이시는 지금 혹시 화산 이시 있으면 화산 이시는 월남의 후손입니다. 베트남 얘기하는 건가요? 베트남에 그렇죠. 베트남 이시왕조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도 덕수부원군이라고 했어요. 덕수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들 성씨 뭡니까? 저 같은 평택임씨 그러면 평택이 뭐 땅 이름이 있잖아요. 또 뭐 기계유씨 그러면 기계가 어딥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그 성씨가 어딘지 모르. 반남박씨 그러면 반남이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광산김씨 하면 어딘지. 뭐 경주김씨 큰 이름은 다 잘 알아. 그 작은 이름 같은 건 잘 모르더라고요. 반남박씨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탐진 최씨도 있는데 탐진이 어디야는지 모르더라고요. 저 강진의 지명이 탐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지명하고요. 그럼 덕수라는 지명을 줬으니 덕수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려 때입니다. 그 덕수는 어딘가 하면은 고구려 때는 덕물현이라고 불렸고 신라 경덕왕 때 덕수현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지금의 경기도 개풍군 중면 일대입니다. 이 땅의 부원구, 그럼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목사가 있는 곳이에요. 부. 되게 주자가 들어갔죠. 주. 그 덕수니까 이 부는 아닌데 부라는 개념까지 높여서 원군 그런 명칭을 준 겁니다. 이게 거긴데 이게 그래서 덕수이시가 된 겁니다. 지금의 경기도 개풍 중멸되고 같은 근데 이 덕수라는 지명으로 성씨를 이번에 사성입니다. 사성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아요. 누굴까요? 덕수장 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이 덕수장 씨가 있었는데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 형제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 형은 생기게 완전히 이민족처럼 생겼어요. 형이. 동생은 덜해요. 덕수장 씨예요. 이 덕수장 씨는 어딘가 고려 말 때 아랍에서 온 상인. 그때 아랍 상인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고려가에 보면 동동이니 무슨 쌍화점이니 이거 다 아랍 사람들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 아랍 그 특징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저 사람이 좀 혼혈인가 그래서 우리 또 아파트 바로 위에 살았어요. 아주 저랑 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덕수장 씨라고 자기 조상은 아랍인이라고. 근데 이 덕수장 씨도 역시 순고라는 사람인데 저 아랍에서 온 순고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 덕수라는 이름으로 이 사성을 해가지고 덕수장 씨가 돼서 장순용. 근데 이 사람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제국공주를 따라와서 이제 옛날에 몽골은 고려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공주들을 우리나라 고려에서 이제 왕자를 낳으면 왕자를 무조건 데리고 북경으로 갑니다. 그때 대도였는데 북경은 누구의 서울이에요? 몽골족의 서울이죠 그때. 그래서 거기서 키운 다음에 몽골족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킨 다음에 고려로 보내가지고 왕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된 왕은 다 앞에 충자가 붙었습니다. 충신왕, 충해왕, 충렬왕, 이거 다 부인은 원나라 몽골족의 공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국 공주를 따라서 왔어요. 이제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왕비가 되는 거죠. 뭐 그죠? 고려 왕비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자기들 시종들을 데려올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올 때 누굴 데려왔는가 하면 이 아랍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는 한국식으로 살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은 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덕수장씨가 됐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하다만 제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서 난 애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옛날 2차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덕수장신 사람을 데리고 아랍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아랍 왕들과 같이 만나면서 보시오,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 우리 뭐예요? 석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들 후손을 봐서도 석유를 좀 주시오. 해서 석유를 얻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덕수장씨, 덕수이씨. 예, 근데 덕수이씨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 저겁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때 고려 때 들어올 때 저 위구르 사람 설장수라는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 설장수라는 사람 중반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사역원을 만들었을 때 외국인 교수, 원어 교수, 원어 강사를 한 게 최초로 설장수입니다. 그 사람은 아랍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랍 사람이나 중선인 몽골 때니까 그런 걸 들어가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덕수 이씨들이 내려오다가 이순신의 6대조 리겁니다. 병조 참의를 했고 5대조는 리변입니다. 이 사람은 중추 부사 대제학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문관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부 이백록, 이순신 장군의 조부 이백록, 이 사람은 조광조에게 동조했다가 기묘사화 때 참화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아버지 리정입니다. 정, 고들정자 정, 이정은 자기 아버지, 그 이순신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참화를 입는 걸 보고 숨어 살았습니다. 벼슬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가 이제 초계 변씨, 변수림의 딸이라고 합니다. 초계 변씨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사형제를 낳았는데 첫째는 희신. 이름이 희신입니다. 희신. 둘째는 요신. 셋째는 순신. 그 다음에는 우신. 요신, 순신, 우신. 자, 보세요. 그럼 희는 누굽니까? 복희씨. 그죠? 복희씨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복희씨의 신하가 되거라. 신하처럼 살거라. 둘째는 요사이 오제가 있죠. 오제, 그죠? 오제 중에 셋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황제, 전욱, 제곡. 황제, 전욱, 제곡. 이게 이제 오제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제 중에 셋은 빠고 빼고. 흔히 뭐 육에서는 요순 하니까 요임금의 신하처럼 살아라. 셋째는 순임금의 신하처럼 살아라. 넷째는 요순우니까 우신, 우임금의 신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지었어요. 아마 5을 더 놨으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무슨 뭐 탕이죠. 탕신이 됐겠죠. 아, 이 아버지는 무슨 그 깊은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신이에요. 자는 여해. 참 자도 참 좋습니다. 뭐야? 너의 자죠. 네가 나서서 온 세상에 화합을 이루라. 이 해자는 화야라. 해자는 히읗. 이런 건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해하고 화하고 같다는 거. 세상을 나서서 화합을 이루어라라고 해서 했던 그런. 근데 이순신은 집안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문신 집안이죠, 원래, 그죠? 그러면 자기도 벼슬 봐가지고 진사과를 통해서 벼슬 끌러서 영의정으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이 1454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자는 예. 1545년 4월 15일 날 서울 건천동 마른내입니다. 마른내 건천이라고 지금의 아마 종로구 인현동이라고 그러는데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말라가는지 아마 지금 그 근처가 인현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현동에서 출세했네요. 자관 건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비가 오면 겨울이고 비가 안 오면 바짝 마르고 하는 그런 지명을 되게 건천이라고 합니다. 저 경주에도 건천이 있습니다. 마를건천 내천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력 4월 15일을 계산해 봤더니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에 있죠.
달력에 어지간한 사람 뭐 탄신일 안 적습니다. 무슨 뭐 예수 탄신일, 석가 탄신일 외에는 안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 해마다 한번 달력 보세요, 여러분들. 4월 28일에는 이충무공 탄신일 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 그처럼 훌륭한 분이니까. 나라를 구한 분이니까. 또 세상에 이런 그 장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명량이라든지 뭐 이순신에 대한 것은 뭐 책도 많고 또 뭐예요? 영화도 많고 또 만화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자, 그게 세계적인 수군이죠. 세계적인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예요? 저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이 어디 있죠? 세종 임금하고 같이 있나요? 광화문에 있죠. 광화문에, 그죠? 네. 딱 칼 딱 따고 딱.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장군 그리려면 되게 이순신하고 똑같이 이렇게 깃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투구 그리고 딱 그리고 갑옷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장군 그리는 게. 그 이순신 장군을 그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뒤에 태어났는데 지금 그 태어나서 어릴 때는 여기 서울서도 살았지만 주로 외가인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거기다 지금 현충사를 세워둔 것입니다. 염치면 아산시 뭐 가보셨던 아산시 상당히 크고 아주 정비가 잘 됐던 그런 시더라고요. 염치면 소금 염자에다가 고개 치자. 그럼 아마 염티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염티. 소금 주고 넘어오는 고개 이런 뜻이 되죠. 그게 이제 지명이 돼서 면이 됐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 친구 아까 얘기한 그 이재웅 친구가 거기서 이제 이재웅 친구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를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를 다 거기서 보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논밭에다 뭐 다 쓰러져 가는 그 현충사 작은 현판에 그냥 작은 기와 그 사당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정려문 이런 거 몇 가지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 이제 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제 정비를 해서 성역화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 때 이제 동네 사람하고 자기 조상들하고 한테 들은 그 이야기들을 해줍디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변씨죠.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을 그 할 때 그 꿈에 말이죠. 큰 뱀이 작은 뱀을 막 수천 수만 마리를 데리고 그 염치 고개를 막 넘어가지고 주르르 몰려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뱀이 이렇게 들어오니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뱀은 큰 뱀이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아, 큰 뱀은 모든 그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수요.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순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 기록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듣고 자랐다. 참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무과에 급제해서 뭐 정읍 금수 어디 군수 뭐 북방 남방 뭐 정벌 토벌 뭐 왜구들 뭐 막는 거 뭐 또 이런 것도 하루 이제 많이 다녔어요. 요로부터 10년 전에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그 화석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율곡이 뭘 적을 했죠? 10년 전에 적어나기 전에 임진왜란나기 10년 전에 화석정이 뭘 주장을 했으면 화석정에 있는 그 이율곡이가 저거 했죠. 10만 양병설 했죠. 그죠? 그리고 화석정에다 왜 송진 발랐다 그러잖아요. 바로 요때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율곡은 누구예요? 이순신 이태계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죽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걸 하고 나서 드디어 임진란이 터지자 삼도 수군 통제사까지 올랐습니다. 삼도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 수군들을 다 거느리는 그런 통제사죠. 총사령관이죠. 지냈습니다. 뭐 임진왜란 때 있었던 얘기는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계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임진난 일기죠. 그죠? 난중 일기죠. 난중 일기 보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일기를 또 썼으며 그 일기의 문장이
우리 같이 무슨 뭐 한문을 했다 뭐 하는 사람들 그런 문장하고는 차이가 뭐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한학조도 그만큼 못 쓸 정도로 그래 문장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뭐예요? 아주 순통하고. 그런데 난중일기 한번 보세요. 아마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장군이 어머니에게 또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매일매일. 중간에 그렇게 좌절을 받고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그래 놓고 나서도 다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외적을 물리치한 것이 오로지 그것뿐이다 하고 나서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좌절을 꺾인다면 이거 뭐야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뭐 겨우 나한테 하는 대접이 이거야? 아마 이러고 그냥 한을 품고 그냥 어디로 숨고 하나 저기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의로 그냥 배옷 입은 군복을 안 입은 배옷 입은 사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런 대단 인류 역사상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순신 장군이 저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하지만 23승을 했으니까 난 그거보다는 인간으로서도 위대해요. 사람은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 난중일기는 그 대단한 것이고 또 이항복이라든지 그 당시 있던 그 재상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순신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순신이 그나마 그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900 몇 년입니까? 드디어 54세로 유탄에 맞아서 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다 보셨습니다. 보고 생을 마치면서도 뭐랬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진격해서 외적을 섬멸시켜라 할 정도면 참 죽는 순간에도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거기도 이순신 장군의 묘도 충무공의 묘도 그 아산 그 같은 현충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하고 뭐 저걸 한다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꼭 가보세요. 성웅입니다. 성웅. 그래서 저 일본 뭡니까 노일 전쟁에서 이겼던 그 일본 그 장군 노일 전쟁을 어디서 독도 있는데 울릉도 있는 데서 이겼습니다. 그 무적 함대라고 하는 그 러시아 군대 함대를 어떻게 했어요? 일본 군대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노일 전쟁에 이김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일본한테 기울어지잖아요. 그 이긴 장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서양의 유명한 장수 누구죠? 서양의 이순신 나오는 장군. 넬슨? 넬슨인가? 넬슨 제독인가요? 네.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한다면은 그나마 뭐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나를 감히 이순신에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뭐 좋고 나쁜을 떠나서 그 사람도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는 건 바르게 평가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순신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한 장수라서 완벽한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완벽한 그런 그 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화폐가 혹시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종류가. 우리나라 화폐가 몇 종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1원짜리, 5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그 다음 만원? 만원, 5만원. 5만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50원 버티렸어요. 50원. 네, 50원 뺐어요? 네. 9종이죠, 9종. 9종에 덕수이 씨가 차지하는 돈 종류가 몇 종인지 아세요, 혹시? 그 관련된 사람이. 네? 덕수이 씨가 차지하는 돈 4종이나 됩니다. 9종 중에. 그럼 덕수이 씨가 우리나라 경제 쥐고 있는 거예요. 세어볼까요? 거북선 그림 있죠? 있죠? 돈에. 이순신 장군 있죠? 또 이 덕수이 씨 같은 사람 중에 율곡이 바로 덕수이 씨입니다. 이율곡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율곡의 어머니 있죠? 어머니 있으면 이율곡 어머니의 그림도 있고 오죽헌 그림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덕수이 씨가 우리나라 화폐 다 잡고 있어요. 그것도 최고 액수의 5만원권을 이율곡의 어머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참 묘한 거죠.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 대단하다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 돈이나 그 나라 돈에 나타난 초상화나 이건 뭐예요? 그 나라의 국부, 아니면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순신은 10원짜리는 다보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덕수이 그리고 죽고 나서 서거후에 선무공신 1등훈 덕풍부원군 충무공 이렇게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충무공이라고 해요. 충은 나라의 충성으로 무는 병력으로서 병사의 힘으로서 군인의 신분으로서 나라에 충성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같은 성씨로는 여러분들 율곡 이이가 있고요. 조선시대 이행 용제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쓴 바로 이행이라는 사람은. 그럼 택당 이식, 동학 이안룰, 제 친구 이재웅, 그 다음에 연예인들 중에는 이홍렬, 이미숙, 이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이주열, 그 다음에 이상하 등에서 덕수 이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망문세족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조상 좀 위해 주시고 아껴주시면서 또 자랑할 건 자랑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이름을 내는 아마 지금 불러본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혹시 유튜브 부가주 TV 보시고 나도 덕수이신데 하고 올리세요. 댓글 올리세요. 그럼 밑에 제가 다 나열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봐서도 덕수이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이제까지 그 무인으로서만 널리 알려졌는데 정말로 빼어난 시 두 편과 시조 한 수를 남겼어요. 이건 한문학자나 한시 유명한 시인들이 남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시를 이렇게 잘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두 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 다 따라 외우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애를 끊다 단장이죠. 단장 애를 끊다 이 창자가 탁탁 마디마디 끊어질 정도예요. 이건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 삼협을 내려올 때 환원인가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나오는데 자꾸 그 옆에 삼협 가보신 분들 양쪽에 전부 찌직하고 뭐가 있어요. 원숭이 있죠. 원숭이.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저 이태백 시에도 나오잖아요. 양아운 원성 제부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가 자꾸 뛰어오르니까 뛰어오르는데 새끼도 같이 뛰어올라요. 그 새끼를 기어서 잡았어요. 그 어미는 쫓아버리고 그 배가 그걸 떠내려가는데 어미가 계속 찍찍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새끼를 왜 자꾸 그러냐 어미한테 주지 그랬더니 재미있어서요. 그랬더니 어미가 나중에 타고 올라탔어요. 거기에 올라타 죽더라는 겁니다. 죽어서 이 어미가 새끼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어요. 배를 찢어버렸더니 배 창자가 다 끊어졌더랍니다. 단장의 고사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 애는 창자라는 뜻. 애 태우다 그러잖아요. 창자를 태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 끊답니다. 끊어지다 끊다. 단장의 미아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혹시 잘못 쓴 여러분들 애 끓는 심정으로 그러지 마세요. 애가 끓다. 그건 곱창찌개죠. 애가 끊다. 애가 끊어질 듯 안타깝다. 자, 좋습니다. 그런 남의 애를 끊나니. 남이랑은 자기죠. 한산 대첩 때 홀로 앉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그 왜군들의 음악 소리가 필수 군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걸 호가라 합니다. 일성호가는 중국 변세시에 쓰는 상투어입니다. 상투어. 좋습니다. 이 시조는 다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이미 외우셨을 테고, 그 다음에 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재해 진영 중 바다의 해군 진영 안에서 을품 이런 얘기입니다. 수국의 추강무한이 경한 안진고로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문 교과서에 우심전전야의 잔월이 조공도로다. 5글자에 내꾸니까 형식은 뭐죠? 오온절구죠, 그죠? 근데 저건 뭡니까? 아부는 수구의 추강모하니, 그 다음에 경한 안진고 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심전전자의 잔을 조공도 도입니다. 고도 아오 오오 같죠. 수국, 자기는 이제 바닷속에 바다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수국이죠. 뭐 바다에 가을볕이, 가을빛이, 가을의 풍경이 저물어 가는데, 늦가을에 이제 늦가을이 씁쓸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경한 앉은 거라. 경한 추위에 놀란 기러기가, 기러기들이 기러기는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처럼 삼각형을 이루어 가죠. 쭉 앞에 하나가 끌면 양쪽으로 계속 줄을 이어서 따라갑니다. 경한 앉은, 쭉 날아서 북쪽에서 날아와요. 언제니까? 겨울 다가오니까. 저 북쪽 추위에서 놀란 기러기 떼들이 진을 치며 날아오는 것이 높도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요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에 살면 뭐 도시가 너무 시끄럽고 빌붙이면서 이제 이런 그 정서를 못 느끼죠. 그런데 우심전전야야. 나라 걱정 때문에 뒤척 잠을 못 이뤄. 전전은 잠을 못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뭐예요? 쌍성처분이라고 늘 얘기하죠, 그죠? 잔월이 조공도라. 마지막 지는 달, 잔월이 저 궁과 활과 화살에 이렇게 비추는구나. 이 얼마나 그 전쟁 속의 고요함의 풍경을 잘 읊은 것입니까? 하나 더. 진중에서 읊음 이런 얘기입니다. 천번은 서문호하고 군제는 북지위로다. 고시는 우국이려 장사는 수훈시로다. 서해 어령동이요 맹산 초목지로다. 예, 수위여 진멸하면 수사 불위사로다. 이시 많이 이거 대단한 시인데 그렇게 많이 갖다 쓰진 않고 다만 여기에는 두 구절은 누구나 다 갖다 씁니다. 근데 그 시 전체가 너무너무 잘된 시예요, 이게. 운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자 쓰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자를 어려운 문자를 뒤틀어 나가지고 해석하기 어렵게 한 것도 없고. 이 장군이 이렇도록 그 문장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이야, 놀랍습니다. 저는 늘 이 시 볼 때마다 아주 탄식을 멈추지 못합니다. 볼까요? 천보는 임금의 발걸음을 천보라 그럽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선조 어디로 갑니까? 선조 어디로 가요? 저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지금 몽진을 가요.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보는 서문문이라 서쪽문으로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서쪽문이라고 그랬는가? 평양은 고려 때부터 죽으면서 다 서쪽이라고 여겼어요. 북쪽이 아니고. 왜? 해는 서울에 먼저 뜨고 한참 있어 평양이 뜹니다. 저걸로 보면, 경도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 평양을 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문 쪽, 그 서문으로 멀리 갔고, 이미 몽진을 갔다 이겁니다. 군제는 북쪽이라. 제는 이게, 저축할 저자로 쓰는데 이거는 임금의 왕자들을 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걸 보시면 됩니다. 당태종과 그 위증의 이야기 뭐죠? 정관정요. 그걸 보시면 저는 다 임금의 왕자들을 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군제들, 임금의 왕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북지위로다. 저쪽 북쪽 함경도 무슨, 평안도, 그쪽은 이제 북쪽이니까, 극쪽으로 가서 위험에 처해 있네. 거기서 뭐 합니까? 모병하려고. 그냥 있는 대로 군대 사람을 몰라고 그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 선조의 왕자들은. 좋습니다. 이럴 때니까 고시는 우국이려. 외로운 신하, 남은 신하,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신하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때요. 왜 서울에는 임금도 없고, 외적들은 막 휘젓고 다니고, 다 저쪽 북쪽으로 저쪽으로 막 피난 갔고, 여기서 외로운 신하는 뭐야? 이 나라 걱정하는 그런 날이야. 그런가 하면은 장사, 힘 좀 있고 나가 싸울 만한 그 힘 있는 우리나라 조선의 민족들은 뭐 할 날이야? 수은시야. 이때말로 그 공훈을 세울 때야. 공훈을 세울 때는 뭐 평상시에 공훈을 세우는 게 아니야.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해 어령동이요 맹산 초목지라 이건 참 많이 알려지고 참
천하의 어떤 그 이태백이나 두보도 이 표현 못할 그럴 말입니다. 바다에 두고 맹세하니 어룡이동이야.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닷속에는 용이 감동을 해. 아,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나서니 너무 감동스럽소 당신들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산이 있으니까 맹산 처먹지야. 산에다 두고 내 이 나라 바로잡기 전에는 내 목숨 다 내놓고 줬다. 맹세한다 산과. 그랬더니 산에 있는 소와 모기, 풀과 나무들이 다 감동을 해. 다 알아들어. 그렇지 하고 알아들어. 이런 원대한 글귀를 발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옛날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저거라고 알았는데 뭡니까 검에다 쓴 걸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검에는 다른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수이 여지면은 원수 같은 이 오랑캐들 바로 외적들 얘기했죠. 외저들을 만약 여쩔 때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진멸 모두 다 멸해버려. 싸가지고 한 놈도 남김없이 아주 바다에 쳐넣어버려. 그러면 수사 불이사로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양하지 않겠노라. 이런 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면에 있어서 이 시도 널리 여러분들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서해 어령동 맹산초목지 대단하다고 그랬죠. 이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백범 김구가 해군 기지 진해 이걸 돌에다 새겼어요. 서해 어령동 맹산초목지를.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승만과 알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사라졌다가 뒤에 깨어진 비석을 새로 복원해서 지금 해군 사관학교 있는 남원 그 로타리에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맹산 초목지 서해 어령동은 뭐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글씨로 쓴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 백범 김구의 글씨도 지금 뭐 인터넷 찾아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 자, 여러분 국민학교 옛날 초등학교 때 보면 이 나라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 우리도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국 정신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쇄국 정책이나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애국주의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를 구해야죠.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또 외국과 잘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를 그냥 적군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막 그런 감정을 막 부추겨서 선동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식에게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런 것을 가르쳐서라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또 그 후손 15대 후손 내 친구 이재용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아주 덕수이 씨 이충복의 후손 참 훌륭해. 그렇게 서로 칭찬을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현충소 한번 꼭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뭐 당연히 있으려니 그런데 가서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